어느 바람 부는 날 바닷가에서 생긴 일이에요. 미피랑 아빠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수레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미피는 수레를 끄느라 지치고 말았지요. 미피가 말하길, 아빠, 텐트 여기에 치면 안 돼요? 되고 말고. 그런데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텐트 치기가 좀 어려울 거다. 둘은 힘을 모아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물건들이 바람에 날아갈까 봐 몽땅 텐트 안으로 들여놨지요. 아유, 텐트 치기 한번 힘들다. 그래도 안은 참 아늑하네요. 그렇고 말고. 이제 과자를 먹어도 될 것 같구나. 대신 빨리 먹어야 된다. 모래투성이가 되기 전에 말이야. 과자를 다 먹은 미피랑 아빠는 공놀이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아우, 난 몰라. 공이 물에 빠지겠어요. 하지만 아빠 토끼가 때맞춰 공을 막을 수가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서 공놀이는 안 되겠다. 하지만 말이야, 연을 날리는 데는 아주 딱일 것 같구나. 미피는 텐트에 들어가 빨간 종이연을 꺼내왔지요. 준비됐니, 미피? 난 연을 높이 들 테니까 넌 줄을 꽉 잡고 있어라. 바람이 불면 연을 놓으마. 줄을 꽉 붙잡고 있으면 연이 하늘 높이 뜰 거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아빠 토끼는 손을 놓았고 연은 하늘 높이 올라갔답니다. 파란 하늘을 나는 빨간 연은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 미피가 잡고 있기엔 너무 힘이 들었지요. 미피는 하늘로 딸려 올라갈까 봐 덜컥 겁이 났어요. 꽉 잡아라, 미피야. 아빠가 도와주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이 땅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그만 부서진 거예요. 어우, 난 몰라. 내 예쁜 연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아빠 토끼가 말하길, 울지 마라, 미피야. 오늘은 바닷바람이 너무 세구나. 그만 집에 가는 게 좋겠다. 둘은 조심스레 텐트를 접고 물건을 몽땅 차에 실었어요. 미피는 망가진 연을 무릎 위에 올려놨지요. 더 이상 울진 않았지만 무척 슬펐어요. 엄마가 끓여준 양배추 수프를 먹고 미피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바닷가에서 노느라 많이 지쳤거든요. 엄마 토끼가 말하길, 연을 다시 고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지 뭐.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미피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글쎄, 침대 위에 빨간 종이연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 것처럼 말짱한 채로 말이죠. 아빠 솜씨는 역시 최고라니까. 어느 날 아침 보리스랑 바바라가 스너피가 뛰노는 걸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스너피가 정말 즐거워 보이네. 기운이 아주 팔팔한데? 스너피는 꼬리를 흔들더니 힘차게 짖으며 숲으로 뛰어갔어요. 뽀삐 아줌마 댁에 가는 길에 학교에 가는 멜라니를 지나쳤지요. 세상에, 스너피가 내 스쿠터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잖아. 정말 날쌘 강아지라니까.
스너피는 멜라니 주위를 돌고 또 돌았어요. 그리곤 힘차게 짖더니 뽀삐 아줌마 댁을 향해 달려갔지요. 잘 잤니, 스너피?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은가 보구나. 어쩜 나도 너처럼 기운이 팔팔하면 얼마나 좋겠니, 스노피. 스노피는 뛰어노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또 금세 미피를 만나려고 팔짝팔짝 뛰어갔어요. 그런데 미피가 없는 거예요. 스너피는 집 주위를 다 돌아봐도 미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금세 지치고만 스너피는 졸음이 왔어요. 그래서 미피네 마당에 누워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지요. 잠시 후 학교에서 돌아온 미피는 누워있는 스너피를 발견했어요. 스너피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미피는 걱정이 됐어요. 스너피.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뽀삐 아줌마가 지나가자 미피가 말하길, 아줌마, 스너피 좀 보세요. 아무래도 아픈가 봐요. 설마 그럴 리가.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집 앞마당을 뛰어다녔는데 얼마나 팔팔했다고. 하지만 꼼짝도 안 하는 거려. 어디가 아픈가 봐요. 멜라니도 스쿠터를 타고 왔어요. 이것 좀 봐, 멜라니. 스너피가 아픈가 봐. 누워서 꼼짝도 안 하는 거 있지. 오늘 아침만 해도 얼마나 빨리 달렸는데. 바로 그때 보리스랑 바바라가 음식을 사들고 지나갔어요. 안녕, 미피.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야? 스너피가 걱정이 돼서 그래. 누워서 꼼짝도 안 해. 아무래도 아픈가 봐. 바로 그때 스너피가 눈을 뜬 거예요. 그러더니 킁킁 냄새를 맡았지요. 이것 봐. 스너피가 우리가 사온 음식 냄새를 맡았나 봐. 그냥 피곤했었나 본데. 맛있는 냄새를 맡으니까 금방 다시 깨어나네. 이건 너한테 줄 과자야, 스너피. 잠도 자고 과자도 먹은 스너피는 다시 뛰어다닐 준비를 했어요. 스너피가 괜찮은 걸 보고 미피는 기뻤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빠 토끼가 신문을 보는데 가끔씩 스너피가 자고 가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겠구나. 그럼 먼저 스너피가 잘 만한 집을 만들어야겠다. 나무는 보리스한테 많아요. 가서 강아지 집 짓는 데 필요한 나무를 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래서 미피는 보리스랑 바바라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한 미피는 스너피한테 집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보리스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무야 주고 말고 알맞게 다 잘라서 줄게. 못만 박으면 되게 말이야. 와, 정말 고마워, 보리스. 그럼 훨씬 더 쉽겠다. 보리스는 나무 판자를 가져와 길이를 쟀어요. 그런 다음 알맞은 크기와 모양으로 잘랐어요. 계집을 만들 수 있게 말이에요. 정말 고마워, 보리스. 미피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께 보리스가 한 일을 말씀드렸지요.
정말 친절하고 영리한 친구구나. 하지만 그 많은 판자를 다 갖다 줄 순 없을 거다. 우리가 가서 실어오자꾸나. 아빠 토끼랑 보리스는 판자 전부를 조심스레 차 뒷자리에 실었어요. 아빠 토끼는 고맙다고 한 뒤 미피와 함께 집으로 떠났지요. 집에 도착한 아빠는 판자 전부를 마당에 펼쳐놨어요. 어디 보자. 이건 지붕인가 본데? 이건 벽인가 봐요. 그렇게 한 조각씩 차례로 맞춰가기 시작했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스너피가 들어갈 입구가 없으니 말이다. 맞아요. 게다가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무래도 잘못 만들었나 보다. 보리스한테 설명서를 받을 걸 그랬구나. 그때 보리스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나 조립 방법을 모르실까 봐 왔어요. 보리스는 정말 영리한 곰이지요. 재빨리 분해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조립을 하네요. 보세요. 스너피를 위한 집이 완성됐어요. 어찌나 간단한지 모두 웃음이 났지요. 그때 스너피가 나타났어요. 널 주려고 만든 집이야, 스너피. 스너피는 새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미피네 집에 있게 된 것도요. 어느 햇빛이 쨍쨍한 날 선생님이 말하길, 내일은 계절에 관해서 배울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이에요. 두 친구는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화창한 날씨를 마음껏 즐겼지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우산이 없는 친구들은 나무 밑에 몸을 숨겼지요. 잠시 후 비가 그치자 친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스쿠터를 타긴 어렵겠지요. 미피가 말하길, 찬바람 부는데 옷이 너무 얇은 것 같아. 빨리 집으로 가자. 그런데 미피네 집에 다다르자 또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비는 눈으로 변했지요. 두 친구는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둘은 날씨가 어쩜 그렇게 금방 바뀌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서는 1년에는 4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요. 이 그림은 봄이에요. 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기가 손을 들며 봄에는 꽃들이 자라지 않나요? 그러자 위니는 맞아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요. 봄에는 모든 게 자라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름은 어떨까요?
이번엔 멜라니가 손을 들며 말하길. 전 여름이 좋아요. 날씨가 더워서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멜라니는 물놀이를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여름은 가장 무더운 계절이지요. 그 다음엔 가을이 찾아와요. 그땐 무슨 일이 생기지요? 그러자 미피는 가을에는 바람이 불고 날씨도 쌀쌀해져요. 나뭇잎도 우수수 떨어지고 다들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알게 되지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겨울엔 어떻게 되지요? 그러자 미피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요. 겨울은 아주 춥고 눈도 많이 오니까요. 아유, 정말 영리한 토끼구나. 수업이 끝나자 미피는 멜라니에게. 지금은 무슨 계절이야? 그러자 멜라니는 웃으며. 아무래도 사계절이 한꺼번에 다 왔나 봐. 어제는 맑았다가 비 왔다가 눈까지 왔잖아. 그러게 말이야. 사계절을 하루 만에 다 겪었다니까. 그리곤 웃었어요. 미피랑 멜라니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멜라니가 말하길. 미피, 이제 내일만 지나면 여름방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만들자. 그래. 난 엄마께 화분을 하나 달래서 거기다가 멋진 그림을 그려볼게. 좋아. 그럼 난 네 화분에 심을 예쁜 종이꽃을 만들어 볼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럼 우리 둘이 함께 만든 선물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돌아온 두 친구는 각자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피는 화분에 예쁜 하트를 그렸어요. 멜라니는 예쁜 종이꽃을 만들었고요. 다음 날 두 친구는 포장지로 싼 선물을 들고 학교에 갔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말하길. 얘들아, 이제 오늘만 지나면 여름방학이구나.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네. 그때 미피랑 멜라니가 손을 번쩍 들며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멜란이랑 같이 특별한 선물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드리려고요. 아우, 녀석들 기특하기도 하지. 선물은 생각도 못했는데. 먼저 미피가 선물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조심스레 포장을 뜯어봤지요. 어머나, 예쁜 화분이구나, 미피. 네가 직접 칠한 거니? 그리고 멜라니도 앞으로 나와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뜯어본 선생님은 어쩜 딱이구나. 예쁜 화분에 어울리는 예쁜 꽃이잖아.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자, 얘들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놀아볼까? 그래서 친구들은 수업 마지막 날을 아주 신나게 놀았답니다. 미피랑 멜라니는 시소를 탔어요. 시소가 움직이는데 멜라니가 창가를 가리켰죠. 그곳엔 진짜 꽃이 피어있는 화분이 쪼로록 놓여 있었어요. 방학식 날에는 말이야. 모두 진짜 화분을 하나씩 받아가는 거래. 그래서 개학 날까지 키워야 된대.
어떤 화분을 받게 될지 궁금하다. 친구들이 교실에 돌아오자 선생님이 말하길, 자, 지금부터 집에 가져갈 화분을 하나씩 나눠줄게요. 그리곤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두 친구는 교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종이꽃 화분을 창가에 놓고 계신 거예요. 저건 진짜 꽃이 아니니까 방학 내내 교실에 있어도 되겠다. 이제 집집마다 예쁜 꽃이 생겼네. 교실에도 말이야. 제 가방 어디 있어요, 엄마? 미피가 묻자, 구야, 네가 놔둔 자리에 있겠지, 미피야. 안 그래? 구석구석 다 살펴봤는데. 엄마가 도와줄까? 어디 방부터 한번 찾아보자. 아유, 이러니까 찾을 수가 없지. 방이 엉망이잖아. 옷이랑 장난감이 사방에 흩어져 있구나. 오늘 학교 갔다 오면 당장 방부터 치워야겠다. 네 가방 여기 있다, 미피. 한편 보리스네 집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죠. 보리스가 외치길, 봐봐라, 내 망치 어딨어? 그야, 네가 놔둔 자리에 있겠지, 보리스. 하지만 구석구석 다 찾아봤는걸. 내가 찾는 걸 도와줄게. 바바라는 보리스의 작업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이러니까 찾을 수가 없지. 작업실이 엉망이잖아. 정말 엉망이네요. 작업실을 정리해야 망치를 찾을 수 있지, 안 그래? 오늘 새 책상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거 잊은 거 아니지? 보리스는 정리를 했어요. 그러자 망치가 나오는 거예요. 보리스는 망치랑 톱이랑 못이 든 상자 2개를 챙겼어요. 나무 판자도 챙겼고요. 아주 반듯하게 자른 판자였지요. 보리스는 이제 필요한 연장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로 출발했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말하길, 누가 책상 2개를 빌려가서 안 돌려주지 뭐니. 그래서 찾을 수가 없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피가 말하길, 난 아침에 책가방도 못 찾은 거 있지. 방을 어질러 놨거든. 그런데 넌 필요한 걸 그렇게 금방 찾고 정말 대단하다. 아니야, 실은 나도 너하고 똑같았어. 아침에 망치를 못 찾았거든. 작업실을 어질러 놔서 말이야. 그때 맥이랑 위니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책상을 빌려갔어. 아유, 방금 보리스가 책상을 2개나 만들어줬는데 너희들이 깜빡한 책상 대신 말이야. 보리스가 눈을 찡긋하며 말했죠. 봤지, 미피? 이래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게 중요한 거야.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미피는 곰인형이 아픈 걸 발견했어요. 글쎄 팔이 떨어지려고 하지 뭐예요? 아우 난 몰라. 정말 아프겠다 곰돌아. 내가 의사 선생님께 데려가 줄게. 곰인형은 누가 고쳐주세요? 글쎄다. 아마 앨리스 이모님만큼 잘 고치시는 분도 안 계실걸? 그래서 아침을 먹은 미피는 곰인형을 조심스레 수건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스쿠터 바구니에 넣었죠. 이모님께 데려가려고 말이에요. 미피는 언덕을 넘어 쏜살같이 이모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제 곰돌이 좀 봐주세요. 이모님이 최고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래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미피. 어디 한번 환자를 진찰해보자. 이모님은 곰인형을 탁자 위에 눕히고 조심스레 수건을 벗겼어요. 세상에,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여길 봐라. 몸 밖으로 솜까지 삐져나오기 시작했구나. 조금만 늦었으면 어쩔 뻔했니? 고쳐줄 수 있으세요? 그럼 물론이지. 대신 오늘 밤은 우리 병원에 있어야 된다. 그럼 말끔히 나을 거야. 아무리 하룻밤이지만 곰돌이랑 떨어지려니 서글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피는 슬픈 나머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곰돌이가 없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말이야, 이모님께 전화해서 이모님 댁에서 하룻밤 재워달랄까? 곰돌이 곁에 있을 수 있게 말이야. 곰돌이 인형은 벌써 다 꿰매 놨거든요. 미피가 와서 잠들면 침대에 몰래 놔주죠 뭐. 아침에 깨서 놀라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미피를 이모님 댁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미피가 잠이 들자 이모님은 다 고친 곰인형을 살며시 이불 속에 밀어 넣으셨어요. 미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끔히 나은 곰인형을 발견했지요. 와, 정말 엄마 말씀이 맞았네요. 이모님은 최고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고맙구나. 이모님은 으쓱해졌어요. 미피는 곰인형이 다 나아서 아주 행복했답니다. 미피는 뽀삐 아줌마 댁을 지날 때마다 아줌마 댁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가 부러웠어요. 가을에는 잎사귀가 황금빛으로 변했고 겨울에는 잎사귀가 모두 떨어졌어요. 봄에는 나무 전체가 온통 새하얀 꽃으로 뒤덮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조그만 초록빛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답니다. 아줌마, 어느 여름날 미피가 묻길 사과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아우, 아직은 안 되지. 사과가 아직 너무 작고 파랗고 딱딱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미피가 또다시 아줌마 댁을 지날 무렵에는 사과가 크기도 더 커지고 빛깔도 변해 있었어요. 절반은 초록색, 절반은 빨간색이었지요. 이제 딱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아줌마? 아우, 아직은 안 돼, 미피. 사과가 전부 다 빨갛게 익으면 그때 먹어야지. 기대에 부푼 미피는 기다리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하루빨리 사과를 먹고 싶었거든요. 얼마 안 가서 사과는 큼직하고 빨갛게 익었답니다. 그런데 새들도 빨간 사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뽀삐 아줌마는 새들이 다 먹기 전에 사과를 따야겠는걸. 바로 그날 미피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쪼르르 달려왔어요. 오늘은 사과를 먹을 수 있겠지? 미피는 사과가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빨리 아줌마 댁에 가고 싶었지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글쎄 저것 좀 보세요. 나무에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과가 다 어디로 간 거지요? 미피는 문으로 달려가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안 계셨어요. 아, 참. 아줌마 댁 사과를 누가 다 가져갔지? 미피는 창문 너머로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식탁 위엔 사과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때 뽀삐 아줌마가 오셨어요. 어떡해요, 아줌마. 누가 나무에 달린 사과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 먹어볼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난 우유 사러 갔다 왔어. 들어가서 나랑 같이 우유 한 잔 마시지 않을래? 좋아요, 아줌마. 그런데 사과는 어떡해요? 내가 너한테 줄 깜짝 선물이 있거든. 그래서 둘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오븐에서 나는 냄새였지요. 우유하고 같이 큼직한 사과파이 한 조각 먹고 싶지 않니? 그리고 아줌마는 오븐을 열어 커다란 파이를 꺼냈어요. 맛있는 사과가 가득 든 파이였지요. 아줌마는 파이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정말 먹음직하고 냄새도 기가 막혔지요. 미피는 깜짝 놀랐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그 큼직하고 먹음직한 사과를 먹게 됐으니까요.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지요. 어느 날 엄마 토끼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하길, 미피야, 낙엽 치우는 것 좀 도와줄래? 겨울 내내 낙엽을 저대로 둘 순 없잖아. 좋아요, 엄마. 낙엽 쓸기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서 엄마랑 미피는 갈퀴를 들고 낙엽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커다란 낙엽 더미가 생겼지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미피. 들어가서 따끈한 코코아 한 잔 마실까? 미피랑 엄마가 들어간 사이 스너피가 나타났어요. 낙엽 더미를 발견한 스너피는 갖고 노는 건 줄만 알았죠. 마당은 다시 낙엽 투성이가 됐어요. 아, 참, 스너피. 장난을 좋아하는 건 아는데 이걸 모으느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물론 스너피는 못 알아들었죠. 그저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짖을 뿐이었어요. 그때 엄마 토끼가 나와 말하길, 스너피,
우리가 낙엽을 다 긁어 모을 때까지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 줄래? 그럼 맛난 뼈다귀를 줄게. 그래서 다시 한번 낙엽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힘이 들었죠. 자, 스너피. 이번엔 낙엽 더미에 뛰어들지 않고 착하게 굴었으니까 맛난 뼈다귀를 줄게. 우린 레몬 주스를 마시고 말이야. 그리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미피는 마당이 또 낙엽투성인 걸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우, 난 몰라. 낙엽을 3번이나 긁어 모으게 생겼네. 그런데 마당 한 구석에 모아둔 낙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낙엽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저건 우리가 오늘 긁어 모은 낙엽이 아니란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나뭇잎 있지? 그게 전부 다 떨어져 내린 거야. 이번에 치우면 정말 마지막일 거다. 하지만 미피는 피곤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잠자리에 든 미피는 밤새도록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는 꿈을 꾸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미피는 마당에 낙엽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쎄,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엄마, 미피가 신나서 외치길. 낙엽이 몽땅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밤새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 소리 못 들었니? 바람 꿈은 꿨는데 그게 진짜인 줄은 몰랐어요. 그게 진짜였단다. 이번엔 바람이 우릴 도와줬구나. 낙엽을 전부 다 멀리 날려보냈으니까 말이야. 이젠 낙엽이 다 떨어져서 더 치울 낙엽도 없겠구나. 미피는 뛸 듯이 기뻤어요. 어느 날 미피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이모님 춤 교습 시간에 새로운 춤을 연습하기로 했거든요. 수업이 끝나자 친구들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먼저 한 발로 춤을 잘 추는 위니가 왔어요. 또 멋진 회전을 하는 멜라니가 왔지요. 뽀찌가 어디 갔지? 뛰어오르는 걸 제일 잘하는데. 바로 그때 포츠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발을 절뚝이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래, 뽀찌야? 왜 절뚝이는 거야? 운동장에서 그랬어. 미끄럼에서 떨어져서 발목을 삐었어. 걷지도 못하겠어. 그때 미피네 엄마가 차를 몰고 오셨어요. 걱정 마. 걷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가 이모님 댁까지 태워주실 텐데 뭐. 발목은 이모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물론이지. 이모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거든. 그래서 엄마 토끼가 뽀찌를 태워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걸어서 갔고요. 친구들은 지름길로 갔어요. 그래서 모두 같은 시간에 언덕 꼭대기에 있는 이모님 댁에 도착했지요. 아유, 이제야 오는구나. 이모님은 뽀찌가 다친 걸 보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셨어요. 차고 축축한 수건으로 발목을 감싸주마, 뽀찌야. 그럼 붓기가 가실 거다. 뽀찌는 다리를 방석에 올린 채로 앉아 있었어요. 아프진 않았지만 춤을 출 수 없다는 생각에 서글펐지요.
미피랑 윈이랑 멜라니는 자기가 맡은 춤을 연습했어요. 뽀찌가 빠져서 슬픈 건 마찬가지였지요. 기운 내라 얘들아. 뽀찌 발목에 잘 듣는 특별한 크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같이 공연할 수 있을 거다. 장기자랑 대회 날이 되자 모두 뽀찌가 정말 춤을 출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커튼이 열리자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지요. 먼저 위니가 한 발을 들고 춤을 추며 무대로 나왔어요. 잘한다, 좋아, 만세! 그리고 멜라니는 아름다운 회전을 하며 나왔지요. 미피는 백조처럼 우아한 춤을 추며 따라 나왔고요. 다들 뽀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니는 침을 삼켰고 멜라니는 눈을 감았고 미피는 소원을 빌었지요. 그때 뽀찌가 나타났는데 글쎄 무대 위에서 멋지게 3단 점프를 해낸 거예요. 모두 박수를 보냈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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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뽀찌는 하나도 안 아팠어. 이모님 덕분에 말이야.